OSS 분산 근사 최근접 벡터 검색 엔진 발드의 도입과 활용 사례라는 주제로 가토와 유카와가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아젠다입니다. 본 세션에서의 발드의 소개와 시연을 통해 벡터 검색의 특징과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야후 재팬의 테크랩스라는 R&D 조직에서 테크놀로지 영역의 PO를 담당하고 있는 카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벡터 검색 기술의 개요를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벡터 검색 기술이란 이미지와 음성 등의 오브젝트 데이터를 기계학습 모델 등으로 활용해 벡터로 표현하고 벡터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유사한 벡터를 검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고차원 벡터의 유사 검색에서는 계산 횟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KN이 아니라 ANN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검색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은 벡터에 변환할 수만 있다면 텍스트를 비롯해 이미지, 음성, 동영상, 바이너리 등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벡터 검색의 응용 범위로서는 유사도 검색은 물론 리코멘데이션과 데이터 해석 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이미지 검색을 비롯해 유튜브나 스포티파이 등에서도 벡터 검색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벡터 검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임베딩 모델과 인덱스 스토어 그리고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임베딩 모델은 기계학습 모델로 오브젝트 데이터에서 벡터에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덱스 스토어는 검색 대상의 벡터 인덱스를 저장하는 레이어로서 메모리상이나 스토리지 등 다양한 발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벡터 검색의 핵심 로직입니다. 예를 들어 NGT, 스캔, 파이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벡터 검색의 대략적인 데이터 플로우를 유사 이미지 검색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인덱스 페이지입니다. 데이터 도입 페이지에서는 인덱스 스토어에 저장하고 싶은 이미지를 임베딩을 통해 벡터화합니다. 벡터화된 것을 인덱스 스토어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색 페이지입니다. 검색 페이지에서는 인덱싱 페이지와 같은 모델인 임베딩 모델을 활용해서 인덱스 스토어에 대해서 벡터를 활용해서 진행합니다. 여기서 ANN의 검색 알고리즘이 실시되고 유사한 알고리즘이 검출됩니다. 마지막으로 벡터 데이터에서 변환을 하고 유사한 이미지를 취득합니다. 벡터 검색의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벡터 검색 라이브러리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 6개입니다. 구글의 스캔, 야후 재팬의 NGT, 아노이, 메타의 페이스 등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벡터 검색 엔진으로서는 본 세션에서의 바르트와 밀버스, 쿼드랜트, 위비에이트 등이 스탠더드 서비스로서 들 수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로서는 버텍스 AI 매칭 엔진과 피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드는 초고속 분산 근삭 최근접 벡터입니다. 밀리언 스케일 규모의 데이터에 대해서 초고속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접속에는 다양한 여러 언어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듀얼 PC를 통해서 프로토 파일을 접속할 수 있습니다. 고언어를 활용해서 개발되고 있으며 NGT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발트의 주요 기능은 확장성, 자동 백업, 수평 확장, 벡터 데이터의 리플리케이션 등이 있습니다. 그럼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발트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쿠버네티스와 친화성이 높습니다.
각 컴포넌트는 유스 케이스에 따라 유연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먼저 발트 LB 게이트웨이. 발트 클러스터의 엔드포인트인 중요한 컴포넌트로 모든 인덱스가 이 부분을 통과합니다. 리소스 베이스의 로드 밸런싱을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 결과 리랭킹도 여기서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발트 디스커버러입니다. 발트 디스커버러는 쿠버네티스의 API 서버에서 많은 정보를 집계하고 발트 ABA나 인덱스 매니저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덱스 매니저입니다. 발트 인덱스 매니저는 발트 에이전트의 인덱스 처리 타이밍을 컨트롤합니다. 네, 서비스 정지를 하지 않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발트의 심장부인 발트 에이전트입니다. 발트 에이전트에서는 벡터 데이터의 인덱스는 에이전트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기능이 제한되지만 발트 에이전트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트의 특수한 기능인 디스트리뷰트 인덱스 리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의 주된 목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덱스의 결손을 막는다. 그리고 복수의 에이전트에 균등하게 인덱싱을 함으로써 에이전트 파트를 원활하게 하고 컴퓨터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검색 속도를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덱싱의 데이터 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벡터 A에서 Y까지 순차적으로 인서트 리퀘스트에 올라갑니다. 보내집니다. 인서트 리퀘스트는 LB 게이트웨이에 벡터는 요청을 통해 모든 LB 게이트웨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에이전트의 선택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발트 클러스터의 에이전트 포트가 3개의 노드상에서 가동되고 있는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노드의 메모리 사용량과 70%, 80%, 50%, 40%가 되고 있는데요. 노드 메모리를 중요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드 메모리의 수용 3번, 2번, 1번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노드의 메모리 사용량에서 가장 낮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이때 노드 2번의 에이전트 2번이 되지 않도록 같은 노드의 복수의 레플리카를 보유하면은 데이터를 결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드를 분산해서 리랭킹을 실시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3번, 2번, 1번 이런 순으로 인서트되는 프라이오리티가 결정됩니다. 그 결과 인덱스 레플리카 3의 경우 3번, 5번, 1번, 2번에 인서트되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이 구현되기 전에 발트에서는 이처럼 이러한 변동 그래프였습니다만 알고리즘가 닥제되면서 벡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차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 인덱스 백앱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발트에서는 인덱스 매니저가 인덱스의 커미팅 타임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인덱싱 중은 정보를 취득하고 해당 정보와 동시 실행수로 설정이 되어 있는 콘큐런시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에이전트의 인덱싱 작성을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다음으로 검색 아키텍처입니다. 벡터 데이터의 검색 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톱K의 두 건이 리퀘스트를 가져해서 했습니다. LB 게이트는 검색 1번에서 수령해서 2번에서 모든 에이전트에 대해
ANN 검색을 실시합니다. 에이전트가 N대에 있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니엔 이후에 데이터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 4번의 프로세스에서는 니 두 개로 데이터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 아그리게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에이전트를 3으로 3개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3번의 검색은 아직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겠습니다. 착신 순으로 큐바파의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에이전트 1의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갑자기 들어온 데이터는 ID를 enqueued ID에 기록을 해서 사이드 처리를 막기 위해서 활용됩니다. 이때 3번 데이터가 작신을 하게 됩니다. 3번 데이터가 갑자기 들어옴으로써 1번의 큐바파의 선두부터 리절트 리스트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리절트 리스트에 점점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리의 데이터가 최대 디스턴스로서 기록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막스 디스턴스를 0.235 최대 디스턴스 가장 거리가 먼 디스턴스로서 기록을 합니다. 이 결과로서 이 거리보다 긴 데이터에 관해서는 검색 결과부터 제외를 해도 된다는 판단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로 적혀진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E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B의 데이터보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 막스 디스턴스도 갱신이 되어서 에이전트 2번 데이터도 처리해도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고 답 K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벡터 검색에 대한 개요부터 말대의 기능 소개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말대의 사용 사례와 실제 도입 사례에 대해서 유카와 씨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발드의 유스케이스와 실제 도입 사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 발드에 조인됐으며 현재는 발드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 CUI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유스케이스와 도입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벡터 검색의 응용 범위는 다양합니다. 여기서는 예시로서 검색, 분류, 추천, 분석의 4가지 영역에서의 발드의 활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이라고 하면 유사 이미지 검색이 가장 상상하기 쉬울 텐데요. 검색하고 싶은 오브젝트 데이터에 유사한 오브젝트 데이터를 취득합니다. 분류에서는 입력된 오브젝트 데이터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얼굴 인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추천에서는 검색 대상의 오브젝트 데이터에 대해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을 검색 결과로서 반환합니다. EC가 추천하는 상품이나 개인화된 인터넷 광고 등이 이 활용 사례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입니다. 분석 영역에서는 이상 탐지와 악성 코드 검출 등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시계열 데이터와 바이너리 데이터 등 다양한 오브젝트 데이터에 대해 이미 확인된 이상 상태와 악성 코드에 대응할 벡터를 검색하여 입력 데이터의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4가지 발드 활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만 실제로 도입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후 재팬 쇼핑입니다. 야후 재팬 쇼핑에서는 스마트폰의 앱상에서 특정 카테고리에 연결되는 상품 이미지를 통해 유사 상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후드를 검색한 경우의 실제 화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 가능한 상품에는 돋보기 아이콘이 표시되며 이 아이콘을 누르면 유사 상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것은 야후 재팬 옥션에서의 도입 사례입니다. 야후 재팬 옥션에서는 출품할 때 출품 상품의 이미지로부터 상품 정보를 추종하는 데 발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워치를 출품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합니다. 촬영한 사진을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상품명을 추정합니다. 이렇게 상품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상품명과 브랜드명 등을 추정해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저가 직접 입력해야 할 번거로움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것은 국립국회도서관이 운영하는 재팬서치입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키워드에 따라 문헌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유사 이미지 검색이 가능한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지에 기반한 문헌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후지산의 검색 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검색을 실행하면 이미지에 유사한 문헌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것은 최근에 개최된 핵데이에서 발대상을 수상한 작품인 코드페어즈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소스코드를 코드버트를 활용해서 벡터화하여 소스코드의 유사 검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지와 동영상 외에 오브젝트 데이터에서도 벡터 검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발드의 도입 방법과 데모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발드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디플로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헬մ 코만드를 이용한 방법, 다른 하나는 발드 헬մ 오퍼레이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헬m을 이용한 방법은 몇 단계로 디플로이 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조작은 모두 헬m 코맨드로 실시합니다. 잠시 후에 이 방법으로 디플로이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편 발드 헬m 오퍼레이터에서는 쿠버네티스의 커스텀 리소스 디퍼니션 기능을 이용한 방식이 됩니다. 미리 정의된 CRD에 의거하여 발드 헬m 오퍼레이터가 이상적인 상태가 되도록 발드 클러스터의 관리를 합니다. 클러스터 설정 변경 등은 모두 kubectl 코맨드로 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발드 클러스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헬m 코맨드를 이용한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스텝 1과 스텝 2는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스텝 1에서는 디플로이 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준비합니다. 스텝 2에서는 헬m 데포에 발드 차트를 추가합니다. 스텝 3에서는 유저마다 디플로이 하고 싶은 파라메터를 기재하여 바리지엄을 작성합니다. 여기까지 끝난 다음에 헬m 인스톨 코맨드를 이용해서 발드 클러스터를 디플로이합니다. 그러면 헬m 코맨드를 이용한 발드 클러스터의 디플로이와 차이브를 이용한 유사 텍스트 검색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이브를 이용한 데모는 GitHub에서 공개하고 있으므로 직접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발드 클러스터의 디플로이입니다. 쿠버네티스의 클러스터 정보를 확인하면 헬m 인스톨 코맨드를 실행합니다. 실행에 성공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포트가 기동됩니다. 이때 config map, 서비스, 디플로이먼트 등 쿠버네티스도 기동하게 됩니다. 발드 클러스터에서는 각 컴포넌트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하는 컴포넌트가 기동이 되면은 의존하는 컴포넌트가 기동됩니다. 여기서는 에이전트, 디스커버러, IP 게이트웨이,
인덱스 매니저 순으로 기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월드 클러스터를 이용한 차이브 데모를 보시겠습니다. 데모는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하고 있으며 클릭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전 준비부터 벡터의 인서트까지 보시겠습니다. 사전 준비에서는 데모에 필요한 패키지 인스톨 등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월드의 파이썬 클라이언트를 인스톨하여 이용하는 데이터의 읽기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를 읽어서 테스트라는 벡터를 벡터화해 보겠습니다. 벡터화에 성공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배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말트 클러스터 인서트를 수행하겠습니다. 말트 클러스터 인서트를 할 때는 말트 클러스터의 호스트를 설정하여 gRP 커넥션을 작성합니다. 우선 채널을 작성하여 인서트를 하기 위한 채널을 이용해서 작성합니다. 그러면 ID 테스트에 벡터를 인서트 해보겠습니다. 성공하면은 이러한 아웃풋이 나타납니다. 뜹니다. 이 데모에서는 10만 건의 벡터 인서트를 합니다. 인서트가 완료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인디케이터가 100%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전 준비와 인서트에 관한 데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검색 페이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월드의 검색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퀘리를 이용한 서치와 아이디를 이용한 서치 바이 아이디가 있습니다. 서치에서는 테스트라는 퀘리를 이용하여 이것을 검색하여 상위 10건의 벡터를 취득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하면은 퀘리의 테스트에 가까운 벡터가 상위 10건, 10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서치 바이 아이디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테스트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서치 바이 아이디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 결과는 아까 검색 결과와 마찬가지로 테스트 유사한 상위 10건의 테스트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벡터의 갱신과 삭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갱신에서는 갱신하고 싶은 벡터의 아이디와 새로운 벡터를 지정을 해서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여기에서는 아이디 테스트 벡터를 가타카나 테스트로부터 영어 표기의 테스트로 갱신을 합니다. 성공하면은 이러한 아웃풋이 뜨게 됩니다. 실제로 갱신을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치 바이 아이디를 활용해서 검색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검색을 실행하면은 아까 검색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벡터를 갱신함으로써 다른 검색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벡터 데이터의 삭제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서는 아이디를 지정하여 삭제 리퀘스트를送信합니다. 삭제 성공하면은 인덱스를 보유하는 모든 에이전트에서 삭제 대상 벡터가 삭제됩니다. 삭제 후에 그 아이디로 검색을 해서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떤지를 체크를 합니다. 여기서는 exis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체크를 합니다. 아웃풋처럼 vector is not found가 떠서 삭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어드밴스드로서 근사 근방 탐색을 이용한 텍스트 검색의 실험적인 예로서 월드 아다러지스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단어의 벡터 표현을 사용하여 값업,
간법을 수행하고 의무적으로 유사한 단어를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왕, 마이너스, 남자, 플러스, 여자, 이퀄, 여왕 이 되는 벡터 표현을 얻고 여왕에 의무적으로 유사한 단어가 결과에 포함되기를 기대하는 텍스트 검색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해보면은 여왕에 가까운 단어가 검색 결과로서 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SX에서 소니를 빼고 닌텐도를 추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벡터 표현으로도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이상으로서 차이브를 이용한 텍스트 검색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드 클러스터 클린업입니다. 헬m 코맨드로 디플로이한 말드 클러스터는 헬m uninstall 코맨드를 이용하여 클러스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uninstall 코맨드가 성공하면 보시다시피 말드 클러스터 내에 있는 컴포넌트는 삭제되고 그와 동시에 쿠버네티상에 어플라이 되고 있었던 리소스가 모두 삭제됩니다. 이상으로서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의 몰드 로드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중에는 2개 핵심 알고리즘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유저들의 요청이 많았던 페이스 양자와 그래프를 이용하는 OBG를 퍼블릭 베타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Continuous Benchmarking 툴 제공, Request Mirroring 기능 제공을 시작으로 네트워크 정책 수립 및 기능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본 세션에서 전달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벡터 검색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벡터 검색 개요를 시작으로 벡터 검색 엔진에 대해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벌드에 대한 개요와 특징적인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데모를 통해서 벡터 검색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본 세션을 통해서 벡터 검색 기술과 그 적용 사례에 대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트는 OSS로서 개발을 한 프로덕트입니다. 부담 없이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피드백과 요청도 받고 있으니 공식 다큐멘트, GitHub, 슬랙으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컨트리뷰트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번 세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토님, 유카와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질문자를 모시고 궁금한 점이나 질문을 하면서 세션 내용을 좀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질문도 가능한 한 받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의 퀘스천 마크의 아이콘을 통해서 질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라인의 요코야마 하루미치 님이십니다. 요코야마 님,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라인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 개발자를 하고 있는 요코야마 하루미치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엔진의 개발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요코야마님, 세션을 듣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나요? 네, 알기 쉬운 발표로 전체적인 기술적 개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할 때 기술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혹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카와님, 아키텍처의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전제로서 발트는 인메모리 시스템입니다. 모든 벡터 데이터가 메모리상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자체는 스테이트풀도 있는데 많은 유저들은 스테이트레스도 사용하고 있어서 봇이 다운되면 이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때문에 에이전트와 쿠버네티스 노드 등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벌트 클러스터를 전제로 검색 기능을 보유하는 모든 데이터가 검색 가능한 상태로 만든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큰 기술적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블랙스루가 인덱싱의 리소스 베이스드의 알고리즘입니다. 그 알고리즘과 그리고 유저의 트래픽과 SL에 따라서 저주를 하면서 쿠버네티스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안정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이 개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었습니다. 이 과제라는 것은 실제로 운용했을 때 발생한 문제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야후 재팬에서는 발드의 전신인 NGT를 서버로 만든 NGTD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엔보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클러스터링을 억지로 좀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때의 RH를 좀 더 파고 들어갔을 때 해결 방법이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럼 경험치를 가지고 이 해결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스케이스에서 다양한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본인들이 만든 것들을 여러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여러 서비스에서 사용할 때 발드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기술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그 영역입니다. 벡터 검색이라는 영역의 넬리지를 가지고 있는 유저가 매우 적습니다. 우리는 벌트 자체를 사이언티스트 용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벡터 검색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을 해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사내의 서비스로서 보다 쉽게 널리 많은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폈습니다. 벌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벡터를 만드는 엠베딩의 층입니다. 벌트는 벡터 감성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벡터를 만드는 것은 유저입니다. 앞으로 파운데이션적인 모델과 보다 많은 범용적인 것들을 모델로 해서 보급이 쉬워졌을 때 유저들의 기반을 우리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엠베딩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검색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기술인데 시너지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발드라는 이름을 왜 지었는지 그리고 왜 오픈소스로 만들으셨는지 사내에서 만든다면 오픈소스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오픈소스로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네, 이 명칭은 팀 내부에서도 많은 안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NGTD 이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NGTDC라든지 NGTD 클러스터 이런 이름도 나왔는데 벡터를 보다 대량으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착상을 얻어서 벡터의 숲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벡터 발트라고 하는데 W인데요. 독일어의 팔트라는 그 W를 V로 바꿔서 발드로 이름 지었습니다. 오픈소스로 만든 것은 원래 제가 예후 재팬에서 다양한 소프트를 만들었는데 외부에서 유스케이스가 사내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은 유스케이스였기 때문에 사내와 사외의 피드백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로서 보다 진화를 거듭하기 위해서 오픈소스로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픈소스로 만듦으로써 이슈 보고가 있고 그것을 수정하기 위한 개발 코스트 등도 있을 텐데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개발 코스트는 물론 좀 부하가 좀 커졌습니다. 외부의 유저들을 위해서 프리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다만 유저들의 그 곤란한 점이나 요청 사항이라는 것은 바로 대응을 하지 못해도 앞으로 사내에서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리소스를 들여서 수정 작업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군사 최근접 벡터 외에도 이런 기능을 가진 것들이 많은데요. 다른 프로덕트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뭔가 의식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말트는 미르바스 바인콘다 최근에 필터링이나 하이브리드 서치 등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말트는 현재 그것을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수한 ANA의 알고리즘에 가공을 하게 되면 속도도 정확도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버스트 필터링에 가공을 해서 하면은 퍼포먼스가 열화하기 때문에 멀트는 고속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검색해서 벡터의 유사 검색을 한다는 것을 유저의 가치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벡터를 활용해서 유저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유저들에게 맡기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올인원의 서비스의 장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트는 심플하게 고속화된 그런 서비스를 저희들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으로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메모리에 좀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분산해서 그것을 계산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해결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뭐 어려움이라든가 그 대안책 같은 게 혹시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카바 씨께서 공유를 해주셨던 로드맵 중에서 12월 중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양자화 벡터의 지원입니다.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자화하면은 이 메모리 용역이 아주 작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메모리 양의 삭감을 어느 정도 저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트로서는 콘티아스네스 벤치마크 툴이라는 것을 내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볼트가 지속적인 벤치마크를 365일 계속 하는 속에서 프로파일링을 날마다 취득을 하는 그런 시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메모리를 저감시키는 부분을 발견이 가능하게 될 거고요. 팀으로서는 플라이올리티를 향상시켜서 대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큰 탑 K로 효율적으로 검색을 한다는 부분인데요. 어떤 과제 의식을 가지고 이런 로드맵을 만드셨는지요? 유카 씨가 서치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탑 K의 경우에는 N대가 있을 때 터프 K가 만이나 10만 굉장히 큰 유저가 있을 경우에 10만 NK의 4번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LB 알고리즘으로 모두를 처리를 안 하더라도 처리를 하는 총량은 좀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악화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단계에서 K를 삭감하는 시도를 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트 에이전트 1, 2, N에 관해서는 레플리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K 두 건이면 두 건을 검색해야 된다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팀에서는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 K가 1000건 필요하다고 할 때 보내는 것은 500건으로 한다든가 수를 줄여가지고 전반적인 정확도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